환율 1,500원. 이 숫자가 단순히 미국 여행 갈 때 돈 더 내는 문제로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장만한 집문서가 종이 조각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선이 뚫리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문서 꽉 쥐고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저는 김성훈입니다. 올해 66세, 32년 은행원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한국은행 발표 보셨어요? 뱅크런 대비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는데. 며칠 전 이른 오전, 은행 후배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잠이 확 깼습니다. 뱅크런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기관인 한국은행이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뱅크런을 입에 올리는 걸까요? 이건 잔치를 앞둔 마을에 갑자기 소방차 수십 대가 몰려와서 불날지도 모르니까 물 뿌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방송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불냄새를 맡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불과 일주일 전인 12월 9일에는 한국은행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시장 안심시키겠다고 큰 소리 친 거죠. 앞에서는 경기 살리겠다며 돈 보따리를 풀면서 뒤로는 은행 망할 때를 대비하자며 뒷문을 잠그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금융시장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한국은행조차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걸까요? 제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더 무서운 건 VIP 고객들이 몰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달러로 바꾸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30년 은행 생활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공식 발표와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늘 달랐습니다. 1997년 10월까지도 정부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IMF 구제금융 신청했습니다. 원래 둑이 터지기 직전까지 정부는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국민 패닉 막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오늘 제가 30년 은행 생활하며 VIP 고객들에게만 몰래 귀띔하던 둑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위험 징조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1,500원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눈앞에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세요. 여러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며 도망칠 때와 잡을 때를 확실히 찍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장. 정부가 숨기는 시한폭탄의 실체.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짓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매 조건 부거래, RP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경제 용어 다 떼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철없는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사업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급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딱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싼 시계를 담보로 맡길게요. 일주일 뒤에 꼭 다시 사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들이 돈을 갚기는커녕 울상을 짓고 다시 찾아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돈이 안 도네요. 지난번 빌린 1,000만 원에 이자 50만 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냥 이번에 1,500만 원만 새로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로 지난번 빚 갚고 급한 불만 끌게요. 아버지는 찌푸린 얼굴로 또 돈을 내줍니다. 일주일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번엔 2천만 원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부상으로는 아들이 꼬박꼬박 빚을 갚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버지 등골까지 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건설사들에게 하고 있는 짓이 딱 이겁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은 더 기막힙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시장에 긴급하게 수혈한 유동성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1조, 2조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30년 은행원이었던 제가 체감하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통화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시킨답시고 1조 원을 풀면 그 돈이 시중은행을 돌고 돌아 무려 14조 원의 신용이 팽창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통화승수 효과까지 따지면 실제 시장에 풀린 돈의 영향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으면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꼴을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어서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붙여놨는데도 정작 금리는 내려갈 생각은커녕 오히려 슬금슬금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환자 혈관에 피를 계속 넣는데 혈압은 자꾸 떨어지고 환자 얼굴은 창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동맥 경화가 왔다는 겁니다. 정부가 100조 원 가까운 잠재적 자금을 시장에 쏟아부어도 정작 피가 돌아야 할 서민 경제로는 한 방울도 안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외국인들이 그 피를 다 뽑아서 야반도주하고 있거나 무너지기 직전인 좀비 기업들의 시한폭탄을 막는데 다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이미 정부의 처방전이 안 듣는 말기 증세로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귀신입니다.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행이 하는 짓이 수상쩍거든요. 아니,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지? 안에 골마 터진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무려 20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하루 평균 9,300억 원씩 야반도주 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나 한국 못 믿겠어. 나중에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손해보더라도 당장 현금 챙겨서 떠날래 하고 짐을 싸고 있다는 겁니다. 배 바닥에 구멍이 뚫린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빌려주기 싫어하니까 한국 정부나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이자 더 드릴게. 더 쳐드릴게. 이렇게 금리를 높여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리스크 프리미엄, 즉 위험 수당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험해 보이니까 돈 빌려주려면 위험 수당을 더 내놓으라는 거죠. 결국 한국은행이 푼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그 대가로 금리만 치솟아서 대출받은 우리 서민들 이자, 부담만 죽어라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2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1,500원. 그 이후의 풍경. 자, 이제 눈을 감고 2026년 대한민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10년 다닌 단골 정육점에 가십니다. 가격표를 보십니다. 삼겹살 한 근, 지난주까지 15,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올랐어요? 원래 수입산인데
환율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남는 게 없어요. 이번엔 마트로 가십니다. 밀가루 한 포대, 작년에 2만 원 하던 게 지금 3만 원이 넘습니다. 식용유는 어떨까요? 평소 8천 원이면 사던 1.8리터짜리 큰 통 하나가 이제는 만 원을 훌쩍 넘어 1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라면 한 봉지 1,000원에서 1,400원입니다. 밀가루 포대 가격 오르고 식용유값 뛰면 그 다음은 뭡니까? 식료품, 반찬, 외식 물가가 도미노처럼 줄줄이 오르는 겁니다. 장바구니 가득 채우는데 작년엔 1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담아도 13만 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시는 분, 실질 구매력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지금은 130만 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도 월급도 그대로입니다. 내 연금도 월급도 그대로인데 물가만 30%가 뛰면 그냥 내 지갑에서 돈이 줄줄 새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동네 한 바퀴 돌아봅시다. 상가 1층 임대 딱지가 붙은 가게가 지난달엔 3개였는데 이번 달엔 5개로 늘었습니다. 단골 분식집 30년 하시던 곳인데 문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둔대요. 옆 치킨집도 셔터 내렸습니다. 미용실도 비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건설사가 무너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건설 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철근, 시멘트, 이런 거 다 수입하거든요. 건설사는 이미 계약 맺은 가격으로 아파트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재비가 올라가면 적자가 납니다. 팔수록 손해입니다.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땡땡 건설 워크아웃, 무슨 건설, 법정관리. 한 개가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저축은행이 흔들립니다. 건설사한테 돈 많이 빌려준 곳들이죠. 건설사가 무너지면 은행이 그 돈을 못 받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거래하던 저축은행 셔터가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은행 앞 지나가는데 셔터가 내려가 있고 문에 금융감독원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예금자 보호 1억 원까지는 받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 찾으려면 몇 달 걸립니다. 그 사이에 병원비 나오면, 집 수리해야 하면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건설사 무너지고 금리 높고 경기 안 좋으면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급하게 팔려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빚 갚으려고, 생활비 마련하려고.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5억짜리 집이 4억 5천이 됩니다. 한 달 뒤 4억이 됩니다. 급매물 딱지가 동네마다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가면 급매물 목록이 벽에 빼곡합니다. 급매, 시세보다 1억 싸게. 급매, 빨리 가져가세요. 이 모든 게 동시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는 올라가는데 월급과 연금은 그대로,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은행은 흔들리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 1997년 IMF 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 1997년엔 우리가 젊었습니다. 40대, 50대였어요. 무슨 일이든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60대, 70대입니다.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실패하면 노후 파산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생활비 보태달라며 고개 숙이는 그 끔찍한 일. 아들아,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딸아, 병원비가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비통한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깨어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구해주겠지 하며 운명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킬 나만의 방어막을 칠 것인가? 지금부터 제가 VIP 고객들에게만 전수하던 뱅크런 대비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이 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3장. 노후 자산을 지키는 5가지 생존 전략. 첫 번째 생존 전략, 환율 모니터링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환율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해외여행도 안 가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하시나요? 환율은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직결돼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마트 고기값이 20%, 30%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손주 녀석 장난감 값이 2배로 뛴다는 겁니다. 내 통장과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깎여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IP 고객들한테 제일 먼저 체크하라고 하는 게 환율입니다. 왜냐? 환율은 모든 위기의 시작이거든요. 1997년 IMF 때도 환율부터 터졌습니다. 1월에 850원이던 게 10월에 950원 됐어요. 서서히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11월 폭등했습니다. 1,500원, 1,700원, 2,000원. 한 달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환율이 950원 넘어갈 때부터 슬슬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보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환율 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큰 숫자로 나옵니다. $1 환율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1,450원 정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위험 신호일까요? 3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1단계 1,450원 주의 구간. 지금이 여기입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매주 확인하세요. 계속 오르는지 내리는지. 2단계 1,500원 경고 구간.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VIP 고객들한테는 이때부터 달러 예금 권유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귀띔을 드립니다. 생필품 재고를 확보하세요. 밀가루, 식용유, 라면, 통조림. 평소보다 한두 개씩만 더 사두세요.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3개월치 정도면 됩니다. 왜냐? 환율이 더 오르면 물건들 값이 더 오를 테니까요.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유통기한이 긴 제품들을 조금씩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위기 상황의 확률은 결국 50대 50이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3단계 1,550원 위험 구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은행 가셔서 자산 상담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세요. 달러 예금도 고려하셔야 하고 부동산 처분도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매일 바뀌잖아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나요? 한 주의 평균을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보시고 평균을 내세요. 그리고 종이에 적어두세요. 날짜와 함께 적으세요. 1월 첫째 주 1,440원, 1월 둘째 주 1,450원, 1월 셋째 주 1,460원. 이렇게 적다 보면 추세가 보입니다. 아, 계속 오르고 있네. 조심해야겠다. 제가 VIP분들께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 주간 평균이 3주 연속 상승하면 여유자금 20%를 달러로 바꾸십시오. 1,500원 돌파하면 생필품 3개월치 확보하고 1,550원 넘어가면 부동산 처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 하십시오. 환율 체크. 매주 월요일 아침 10분만 투자하세요. 두 번째 생존 전략, 뉴스 키워드 모니터링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은행원 시절 매일 아침 9시면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말합니다. 어제 무슨 건설 워크아웃 들어갔다는데 우리 지점 대출 있나 확인해. 무슨 저축은행 부실 소문 돈다는데 고객들 동요하면 바로 보고해. 이런 이야기들 뉴스 메인에 안 나옵니다. 경제면 구석에 작은 기사로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전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특정 키워드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첫째, 건설 관련 키워드. 건설사 워크아웃, 건설사 부도, PF 대출 부실, 시공사 파산.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 건설사가 무너지면 은행이 흔들립니다. 은행이 건설사한테 돈을 엄청나게 빌려줬거든요. 건설사가 망하면 은행이 그 돈을 못 받습니다. 부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현직 시절 이런 기사 나오기 시작하면 팀장이 긴급회의 소집했습니다. 우리 지점 PF 대출 현황 당장 보고해. 현장은 이미 비상입니다. 둘째, 금융 관련 키워드. 저축은행 부실, 은행 경영 악화, 은행 자본 잠식.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즉시 확인하세요.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그 뉴스에 나오는지요. 만약 내 은행이 뉴스에 나오면 바로 조치하세요. 예금 1억 원 넘으면 다른 은행으로 옮기세요. 셋째, 부동산 관련 키워드. 급매물 증가, 아파트 가격 급락, 미분양 증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이버 뉴스면 됩니다. 네이버 앱 여시거나 포털 사이트 가세요. 뉴스 섹션 들어가세요. 검색창에 위에 말씀드린 키워드 치세요. 건설사 워크아웃 치면 관련 뉴스가 쫙 나옵니다. 최근 일주일 뉴스만 보시면 됩니다. 해당 뉴스가 많이 나옵니까? 그럼 주의하세요. 별로 없습니까? 그럼 아직은 괜찮습니다. 매주 월요일 환율 체크하신 김에 5분만 더 투자하세요. 키워드 3개만 검색하세요. 건설사 워크아웃, 은행 부실, 급매물 증가. VIP들이 아침에 비서한테 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정보가 무기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생존 전략, 부동산 급매물 확인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은 이것만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들르세요. 산책 나가는 길에 들르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요즘 시세 어때요? 이렇게만 물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줄 겁니다. 요즘 좀 떨어졌어요. 또는 비슷해요. 또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VIP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급매물 있어요?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중개소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지면 그때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급매물이요? 요즘 엄청 많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숨 쉬면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급하게 파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왜 급하게 팔까요? 돈이 급해서입니다. 빚 갚아야 해서, 생활비 필요해서, 회사 망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급매물부터 늘어납니다. 매달 물어보면 추세가 보입니다. 3개월 연속 급매물 조금씩 늘어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3개월 연속 급매물 엄청 많아요. 위험합니다. 제가 1997년 겨울에 부동산 돌아다니며 봤습니다. 급매물 딱지가 건물마다 붙어 있었어요. 그때 싸게 산 사람들, 지금 큰 부자 됐습니다.
제가 VIP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급매물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 그 동네는 탈출 신호입니다. 암세포가 퍼진 겁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으시면 서두르셔야 하고, 살 계획이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생존 전략, 은행 점검입니다. 현금이 은행에 있는 분들 꼭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차내주면서 상품 권유하는 거 보셨죠? 어르신, 요즘 좋은 상품 나왔는데 가입하실래요? 예금보다 이자 더 많이 주는 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 노후 자금 불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이달의 할당량 채우는 겁니다. 제가 그 할당량 채우느라 밤잠 설치던 사람이라 잘 압니다. 팀장이 매일 아침 말합니다. 이번 달 펀드 판매 목표 달성 못하면 너희 평가 다 떨어진다. 가입 실적 최하위인 직원은 집에 가지 마.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웃으면서 고객들한테 팔죠. 2019년 DLF 대량 손실 사태 기억하십니까? 은행이 안전합니다. 원금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니어들이 많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났습니다. 원금의 50%, 60%를 잃은 사람도 있어요. 은행은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은행이 안전한지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은행 부실 이렇게 치세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부실, 신한은행 부실, 우리은행 부실. 이렇게 검색하면 뉴스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옵니까? 땡땡은행 경영 악화, 땡땡은행 자본 감소. 이런 뉴스가 많으면 주의하세요. 반대로 별로 없으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구분하는 겁니다.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과 같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규모가 크고 정부 관리 감독받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합니다. 특히 PF 대출 많이 한 저축은행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달 첫째 주 내 은행 점검하세요. 거래하는 은행이 3개면 3개 다 검색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혹시 부정적인 뉴스 많이 나오면 바로 조치하세요. 예금이 1억 원 넘으면 다른 은행으로 옮기세요. 에이, 설마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하겠어요? 2023년에 미국에서 은행 3곳이 망했습니다. 그중 실리콘밸리 은행, 목요일까지 멀쩡했는데 금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돈 빼기 시작하더니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금자 보호 1억 원? 은행 망하면 그거 받는데 몇 달 걸립니다. 5번째 생존 전략, 금융상품 권유 대응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하루아침에 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면 이것만은 꼭 하십시오. 은행 가시면 직원이 이런 말 합니다. 어르신, 요즘 좋은 상품 나왔는데 가입하실래요? 수익률 높은 펀드 있는데 추천해 드릴까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무조건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세요. 절대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은행원 시절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즉석에서 가입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시는지 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괜찮다고 해서. 은행 직원은 판매 목표가 있습니다. 이달에 펀드 몇 개 팔아라. 보험 몇 개 가입시켜라. 그 목표 못 채우면 평가 떨어집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상품이 아니라 은행한테 좋은 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음 3단계 절차를 지키세요. 1단계, 즉답하지 않기.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르신, 오늘 가입하시면 특별 이자 드려요. 이런 말에 혹하지 마세요. 그래도 고민해 볼게요. 단호하게 말하세요. 2단계, 집에 와서 자녀와 상담. 자녀한테 전화하세요. 은행에서 이런 상품 권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상품 이름, 수익률, 조건 등을 자녀한테 말씀하세요. 자녀가 인터넷으로 찾아볼 겁니다. 3단계, 인터넷 검색. 네이버에 그 상품 이름 치세요. 무슨 펀드, 무슨 적금, 무슨 보험. 검색하면 후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거 가입했다가 손해봤어요. 추천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글 올려놓았어요. 부정적인 후기 많으면 위험한 겁니다. 다음 3가지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 원금 보장 안 되는 상품은 조심한다. 수익률 높다고 하는 상품일수록 위험하다. 모르는 상품에 도장 찍지 마십시오. 무조건 자녀와 상의하겠다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원금을 지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생존 전략 5가지. 1. 환율 매주 체크하기. 2. 뉴스 키워드 주목하기. 3. 부동산 급매물 확인하기. 4. 내 은행 안전한지 점검하기. 5. 금융상품 권유에 즉답하지 않기. 어렵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커피 한잔 하시면서 10분만 투자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VIP 고객들한테만 귀띔하던 것들, 오늘 여러분과 다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VIP입니다. 이 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실행하십시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신 분은 급매물만 보셔도 됩니다. 현금이 많으신 분은 은행 점검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나이 때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엄마가 이번 달 생활비가. 우리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늙어서 자식 눈치 보며 짐이 되는 일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품격 있게 늙어가기 위해서입니다. 1997년 IMF 때 우리는 금반지를 내놓으며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저력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도 그 저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남들보다 딱 한 발짝만 먼저 움직입시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 아끼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십시오. 경로당, 성당, 절에 계신 어르신과 친구분들께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고 위기는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자식들도 삽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품격 있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허둥대지 않고 준비된 사람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